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일요일 새벽 6시입니다. 벌써 6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전국이 난리고 특히 중부지방 쪽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비 피해, 침수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아주 단디 준비하시기 바래요. 될 수 있으면 비 많이 올 때는 야외 활동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세요. 쉬면서 천회장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거 밀린 것들 숙제 한번 쫙 하셔야죠. 하시고 인증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 가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만하게 보이면 호구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만만하지 않게 보이려면은 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그 만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 될 뿐입니다. 나쁜 놈. 그래서 인간관계를 지키면서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다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한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전문성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아니다 싶은 것은 확실하게 거절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명심해도 친절하면서도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뭐 리마인드 해가지고 실천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뭐 흘려드리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꼭 그걸 요약해가지고 이제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유익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 생산 인구 부족 해결을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검증된 그런 외국인 전문 인력이 이 파격적으로 한국인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뭐 기업을 위한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15일 날 그 제주 해비치 호텔 그 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 상의 제46회 제주 포럼에서 이런 복합 위기 환경 속에서 정부 따로 뭐 기업 따로 대처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하고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밝혔어요. 한 장관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그래서 한 장관은 2047년이 되면은 전국 대부분 소멸 그 고위험 지역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수요와 소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경제 그 사회 전 분야에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출산율 증가만으로 인구 회복은 이미 늦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민 정책에서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원 중에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반 이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어서 단순 노무직 외에도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그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죠. 뭐 구글하고 테슬라 등 하여튼 글로벌 빅테크 기업하고 그 유니콘 기업 그 창업자 상당수가 이민자 출신이라네요. 그래서 이민자 출신 고급 인력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한 장관은 그 한국은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가 있는 나라로서 경쟁국과 그 이미 글로벌 IT 인력 확보전 전쟁이 좀 치열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선 IT 인력을 들일 수 있는 이민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때 돼서 E74 이게 용어가 따로 있는 건데 영어로 E74 이게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그런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 것 같습니다. 그 E74 비자 제도에는 한국에 기여할 경우에 영주권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외국인 인력 검증을 기업인들이 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할 수 있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고 국익의 영역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서 기업의 인력 조달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역설을 하죠. 앞서서 한 장관은 외국인 이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립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2020년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 그 기능 인력이 올해는 3만 명 이상으로 30배 대폭 늘리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한 장관 강연에는 수백 명의 청중들이 참석을 했고요. 강연 이후 기념 촬영 요청에 30분가량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한 장관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한 장관은 기자들과 별도 만나가지고 내년 총선 출마 의사 질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하고 그 벌인 국제 투자 분쟁 그 판정 불복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그 취소 소송 제기 시한은 오는 18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차기 폴더블폰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토로라도 그 자사 신제품의 국내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앞서서 모토로라는 올해 3분기 외산 폴더블폰 업체로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폴더블폰을 포함하는 프리미엄폰, 스마트폰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모토로라의 폴더블폰인데 신제품 레이저 40 울트라예요.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모토로라의 한국법인 모토로라 코리아는 13일 폴더블폰 레이저 40 울트라로 알려진 TX2321-1 이 모델의 전파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전파 인증은 통상 전자제품의 출시에 임박해 이뤄지는데 이 모토로라는 지난달 해외에 출시한 레이저 40 울트라를 3분기 한국 출시도 준비한 바 있고 통신업계는 그 시점이 삼성의 차기작 갤럭시 Z 플립 5랑 Z 폴드 5 출시 전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삼성은 평년보다 이른 이달 26일 삼성에서 서울에서 그 언팩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초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할 것 같고요. 모토로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유통사 등 그 협의하는 단계로 아직 출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레이저 40 울트라는 삼성 Z 플립 시리즈와 같은 클램쉘 형태의 제품이에요. Z 플립 5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전면 외부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되는데 현역 제품인 Z 플립 4와 달리 기계를 반으로 접었을 때 3.6인치 크기의 화면이 겉면을 꽉 채우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레이저 40 울트라는 또 Z 플립 4에 들어가는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를 그 AP로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8하고 12기가짜리 그 램의 메모리가 있고 256, 512짜리 저장 용량 그리고 3800mAh의 배터리를 지원을 합니다. 가격은 유럽 기준 Z 플립 4가 165만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조금 더 비싼 171만 원이네요. Z 플립 4가 165만 원인데 얘들은 한 17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 하반기에 두 회사의 그 폴더블폰을 포함해서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가 프리미엄 제품을 앞다퉈 놓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경쟁도 치열할 것 같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고가 폰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업체들도 고급화 전략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9월에는 아이폰 15 시리즈 공개를 앞둔 애플이 물론이고
영국의 스타트업 나싱도 한국 시장 3위 달성을 목표로 이달 21일 신제품을 국내 첫 정식 출시합니다. 그 나싱은 지난해 개성 있는 디자인이 그 투명한 스마트폰이죠. 폰 1을 선보여가지고 전 세계 80만 대 정도 판매 성과를 올렸나요? 그 가격과 성능을 높인 후속작 폰2도 최근 시장에 이제 복귀를 했고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출하량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5.6% 위축된 반면에 $800 이상의 고가폰은 오히려 늘어서 전체 출하량의 65.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IDC 연구원도 고객 경험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기술적으로 고도화한 그런 안정화를 제품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제품군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그 사업이 미세 공정 수율을 크게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대만 TSMC로 이탈했던 고객사들을 다시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이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그 파운드리 공정에 도입한 GAA예요. GAA 이 기술을 지금 현재 삼성이 지금 하고 있죠. 이 기술은 반도체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기술입니다. 그 초미세 공정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그 게임 체인저죠. 게임 체인저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 삼성은 TSMC보다 먼저 GAA라는 그 새 공정을 도입하고도 수율 안정에 성공했고 파운드리 업계의 판도 변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GAA는 그 반도체 전력 효율을 개선한 트랜지스터 구조인데, 이 트랜지스터는 그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자예요. 그 전류 흐름을 조절해가지고 스위치나 증폭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가 제 기능을 합니다. GAA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핀팻 구조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한계를 넣고요. 이 반도체 산업은 스마트폰 발전으로 제품 크기를 갈수록 축소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에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도 덩달아 작아지고 있고요. 소자 크기를 줄일수록 구동 전류가 커집니다. 그래서 칩 성능이 향상되고요. 이 원리로 이제 전력 효율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 빨라지는 셈이죠.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지면은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이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생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죠. 이 돌파구가 바로 GAA라는 겁니다. 기존의 핀팻 구조에서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하고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위, 좌우로 해가지고 세 개만 해서 만나는 반면에 그 GAA 구조는 아랫면까지 포함해서 그 맞닿는 면적을 더욱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속도는 더 빠르게 전력 소모는 더 줄이는 기술이 GAA예요. 삼성은 빠르면 3나노 2세대 공정은 기존의 4나노 핀팻 공정에 비해서 속도는 한 22%, 전력 효율은 34% 개선되고 칩 면적도 종전보다 21%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GAA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 도입한 기술인데 대만 TSMC하고 미국 인텔은 핀팻 구조의 그 트랜지스터를 쓰고 있고요. 오는 2025년에야 2나노 미만의 공정에서 GAA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GAA 기술을 이제 도입한 만큼 일단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이 핀팻하고 GAA는 소재부터 장비까지 다른 부분이 많아서 경쟁사가 초기 수율을 잡는데 고전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 공정에서 GAA를 도입하고도 수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초미세 공정이 높은 생산 난도에 트랜지스터 구조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은 삼성은 나노 전쟁에서 치고 나갈 시간을 벌 수 있는 진단이에요. 삼성은 특히 3나노 공정의 독자적인 형태의 GAA, MBC 팻 이것을 적용을 해요. 이 기술은 채널의 구조를 와이어 선이 아닌 그 폭이 넓은 그 시트면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더 적은 그런 전압에도 반도체가 기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GAA 기술을 무기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에 그런 특화된 반도체 칩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석입니다. 삼성은 내년 3나노 2세대 양산에 돌입을 해요. 25년 2나노, 27년 1.4나노 이렇게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시영 사장도 그래요. 보니까 그 삼성 파운드의 포럼 2023에서 새로운 트랜지스터 시대를 열 GAA 공정이 높은 성능과 낮은 전력으로 구현하는 AI 반도체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삼성은 첨단 패키징 솔루션 기술을 확보해서 25년에 3D 기술을 GAA로 확대하는 등 기술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일찍 일어나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지금쯤 이불 속에서 좀 헤매고 있을 겁니다. 꿈나라에서. 그래서 좀 늦더라도 기상하셔서 천회장 방송 꼭 들어주시고 출석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